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영상 기록을 보니까 원래 3월에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온 후에 그간 이제 안 올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근에 뭐 지인 만나니까 요즘 왜 영상을 안 올리냐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이제 채널명도 바꾸고 새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채널명은 기존에 제가 52 파이어 뭐 52세 은퇴하기, 그러니까 몇 세 은퇴하겠다로 이렇게 채널명을 정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목표 나이에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이제 금융자산을 얼마 모아야겠다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300만 불 다이어리로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채널명 변경 후에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투자 때려치워라. 테슬라 투자 때려치워라. 자, 왜 때려치워야 되냐? 한번 목차를 보겠습니다. 테슬라 투자 때려치워라. 지수보다 못한 테슬라 주가 수익률. 지수보다 못합니다, 이게. 13년을 보면 2년을 빼버리면 지수보다 못해요. 역대급 주가 변동성. 주가 변동성은 애플의 2배, 뭐 나스닥 100의 4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도 나쁜데 변동성은 엄청 크죠, 그죠? 그럼에도 테슬라 투자를 하고 테슬라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테슬라 투자할 때 그냥 쭉쭉 오르니까 2020년, 21년 그죠? 뭣도 모르고 미국 주식 처음 하면서 막 투자를 합니다, 그죠? 정석으로 보면 나스닥 100 지수를 먼저 하고 S&P 500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종목 애플이나 이런 안정적인 종목에 해서 내성을 기른 후에 이제 테슬라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랬지만 그렇게 못하죠, 그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그리고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 생산이 이제 지연될 거다. 수익이 나려면 뭐 1년 6개월이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테슬라 뭐 사람들 DNA가 바뀌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델 3 주당 5,000대 양산을 어떻게 했는지 예전에 이제 양산 일화를 살펴보고 과연 이 사람들이 예전보다 못한지 앞으로 뭐 게으르게 일할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NA가 바뀌었다면 이거는 뭐 DNA는 바뀌는 게 아니죠, 그죠? 살펴보고 뭐 시간이 되면 이제 연투자산 포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지수보다 못하다고 그랬는데 테슬라 2020년 6월 말인가요? 7월 초인가요? 상장 후에 연도별 주가 수익률 보겠습니다. 쭉 보면 연복리로 보면 테슬라 주가 수익률이 연복리 44%가 나옵니다. 그죠? 이건 2023년은 10월 24일 기준입니다. 10월 24일 종가 기준. 연복리 44% 나오고 애플은 연복리로 보면 동일 기간입니다. 23%고 나스닥 100은 15.7%고 S&P 500은 9.8%다. 아유, 테슬라 투자하면 이제 떼돈 벌겠다 싶죠, 그죠? 근데 여기 맹점이 있습니다. 2013년이 수익률이 343%고 2020년이 743%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해를 똑같이 빼버릴게요. 2013년, 2020년. 2013년하고 2020년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복리 수익률이 11.3%예요. 애플은 어떤데? 20.7%고 나스닥 100은 11.6%고 S&P 500은 7.6%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13년도, 20년도를 빼버리면 연복리 수익률이 나스닥 100보다 못한 게 테슬라인 거죠. 그죠? 별 메리트 없죠, 그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주가 변동성을 볼게요. 주가 변동률은 이건 보면 주가가 매해당 주가가 가장 낮았던 주가하고 가장 높았던 주가하고 이 차이를 나타낸 거거든요. 테슬라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가장 낮았을 때 2.19불이고요. 높았을 때 12.9불이었어요. 변동률이만 488%입니다. 그죠? 2020년도는 어떻습니까? 876%죠. 그죠? 애플은 어떻습니까? 가장 변동률이 심했던 데가 19년도에 106%고 20년도에 143%입니다. 그죠? 에버리지 보면 주가 변동률이 1년에 190%, 그 200%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테슬라는. 애플은
59%죠. 자, 나스닥 100은 35%, S&P 500은 26%. 그러니까 테슬라는 변동성이 진짜 죽이는 주식이에요, 진짜. 자, 그 한 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근데 가장 변동성이 심했던 여기서도 2013년하고 2020년도를 빼볼게요. 그래도 테슬라 주가 변동성이 한 110%, 애플은 53%, 나스닥 100은 31%, S&P 500은 23%가 되죠, 그죠? 자, 한 장이 또 친절하게 다 정리해놨습니다. 주가 변동성. 이 테슬라가 밑에 보면 애플 대비 3.2배고요. 나스닥 100 대비 5.4배, S&P 500 대비 7.2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2013년하고 2020년도를 빼볼게요. 빼봐도 애플 대비 2배고, 나스닥 100 대비 3배고, S&P 500 대비 5배입니다. 그죠? 근데 두 해를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주가 수익률은 나스닥 100보다 못하다 그랬죠. 그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샀다 팔았다 해야 되겠어요? 테슬라 투자를 샀다 팔았다 하다가 2013년하고 2020년도를 놓치게 되면 나스닥 100보다 못한 게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다가 기적을 한 번씩 일궈냅니다. 기적을 한 번씩 일궈내면 그때 주가가 폭등하는 게 테슬라 주식이거든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2013년도 뭡니까? 모델 S가 나와서 모델 S 딜리버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잠깐 모델 S 딜리버리 있으면서 잠깐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로 잠깐 전환됐었습니다. 뭐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2020년도는 어떻나요? 2019년 3분기부터 테슬라가 흑자 전환을 했고 2020년도에 제로금리 영향도 있으면서 이제 모델 Y도 있고 흑자액이 점점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2020년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테슬라를 투자를 하려면 뭐 이렇게 주가 변동성도 크니까 이거 뭐 샀다 팔았다 하고만 마음 졸이면서 투자하면 그냥 때려치우라는 겁니다. 때려치우고 진짜 테슬라 투자는 10년 이상 투자하면서 폭등할 때 한 번을 먹어야 이게 부자 된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주가 변동성은 너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건 주가 창을 보지 말고 기업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죠? 테슬라 투자의 방식은. 자, 그래서 테슬라 투자를 살펴봤고요. 지수보다 샀다 팔았다 하다가 폭등작을 놓치면 지수보다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만 역대급이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 때려치우는 게 맞다. 그냥 나스닥 100이나 애플이나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지난 분기 컨퍼런스 콜에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그죠? 사이버트럭 출시 시점을 23년 11월 30일로 발표했는데 생산 능력은 현재 기준으로 연 12만 5천 대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발언이 문제인데 이 발언으로 주가가 확 빠졌습니다. 그죠?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이 영업 현금 흐름 증가에 기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현재로부터 1년에서 1년 반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말은 뭡니까? 2024년 말이나 25년 초에 연환상 생산 영역이 20만 대를 넘어가고 이때부터 이제 수익이 터닝 포인트가 될 거랍니다. 이 말 듣고 이제 주가가 훅 빠졌죠. 그죠?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테슬라가 이제 하드코어하게 일하던 그 DNA를 버리고 이제 자기들도 뭐 룰루랄라 하면서 일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DNA가 바뀌나요,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 능력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DNA는 안 바뀝니다. 그죠? 자, 이걸 과연 테슬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2017년 모델 S 주당 5,000대 생산할 때 그 지옥같이 일했던 일화를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사이버트럭은 어떨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2017년 모델 3 생산 지옥 내용 이거 책에서 따온 겁니다. 그죠? 월터 아이작슨 쓴 책. 제가 뭐 정리할 시간 없고 이제 대충 책에서 스캔해 왔거든요. 대략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이, 두 분이, 이 사람이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다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머스크하고 잡스와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읽어볼게요. 두 사람은 모두 강박 장애가 있고 일에 아주 집착한다고 그러죠. 그죠? 차이가 있다면 머스크는 잡스하고 달리 제품의 설계 및 디자인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뭐 과학, 공학, 제조에도 이제 관심이 컸다는 겁니다. 그죠? 잡스는 개념하고 소프트웨어만 잡아가면서 제조는 아웃소싱 줬죠. 그죠? 아웃소싱. 아웃소싱. 갑자기 업체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폭스콘에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그죠? 중국 공장에. 머스크는 제조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품이 원자재가 들어오면 맨 끝나에는 이제 완제품이 자동차가 생산되는 그 기가 팩토리 거대한 공장을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잡스 일과는 보면 매일 애플의 디자인 스튜디오 둘러보지만 중국에 있는 폭스콘 공장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머스크는 공장에서 살다시피 하죠. 그죠? 조립 라인을 둘러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자, 두 사람의 차이는 이렇고요. 자, 이제 모델 3 생산 일화를 한번 볼게요. 머스크는 이제 화가 나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긴다. 이 책에서는 이제 악마 모드로 변환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2번씩 모드 체인지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악마 모드로 바뀌어서 이제 사람 감정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산 목표가 있으면 죽으라고 일합니다. 그 직원들도 인정사정 없이 뭐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자기하고 성향 안 맞으면 잘라버립니다. 그죠? 자, 이제 한번 일화를 볼게요. 머스크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매우 열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의미인 하드코어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는 G2를 창업할 때 직장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고 30년 후에 이제 얼마 전에 트위터 그 문화를 뒤엎을 때도 하드코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생산 라인에서는 뭐 직원들의 울트라 하드코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채용이나 승진 발령 시에 이력서 스펙보다 태도를 중요시하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는 가리키면 되지만 태도는 이제 DNA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시만요. 물을 흘려가지고. 네, 됐습니다. 자, 2017년 모델 3 지옥의 현장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3 지옥 현장 사례. 잠시만요. 자, 기가 네바다 지옥. 네바다는 이제 배터리 생산하는 공장이 있죠. 그죠? 네바다죠. 예. 머스크는 모델 3를 매주 5,000대씩 뽑아내는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는 이제 발 벗고 나서서 동료들하고 24시간 연중 무휴로 생산 현장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5,000대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생산 라인을 늘리려면 감당할 수 없고 무조건 5,000대 하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생산 라인 주요 간부는 그거 늘리려면 1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생산 라인 반장으로 이렇게 리더로 이렇게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당 5,000대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게요. 머스크는 중요한 일을 할 때 거의 가장 지인들을 막 불러들입니다.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 마크 준코사, 보링 컴퍼니의 대표, 그리고 오토파일럿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일하고 있는 남동생까지, 사촌 남동생까지 불러 들어가지고 거기 지인들 다 집합시키고요. 그래서 이 생산량이 얼마 안 되는 공장을 어떻게 이제 개척해 나가는지 볼게요. 자, 이건 한 사람 예입니다. 그죠? 엔지니어 중에 오미드 아프사르라는 사람 예인데, 그는 테슬라 입사한 첫날에 본사 근처에 아파트를 빌렸지만 급격한 생산량 증대 노력에 휩쓸리어
3개월 동안에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일하면서 근처에 위치한 모텔에서 $20 주고 이렇게 $20짜리 모텔에서 지냈다 그죠. 일주일에 7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 한잔하고 밤 10시까지 공장에서 일한 후에 뭐 이렇게 일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집이 근처에 집이 있지만 집에 안 들어가고 $20짜리 모텔에서 3개월간 막 밤새면서 일하는 거죠. 자, 2018년 4월이 되자 네바다 지금 배터리 공장 여기입니다. 그죠? 네바다 공장은 이전보다 잘 돌아가기 시작했다. 머스크는 차를 몰고 모텔에 다녀오느니 공장 옥상에서 잠을 자기로 결정했고 거의 비서가 텐트를 준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밤 내내 일하다가 새벽 1시쯤 되면 이제 모여가지고 옥상에서 이제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봄에 이제 2017년도부터 2017년 아까 3월에 이렇게 자기가 3월입니까? 잠깐만요. 야, 2017년 7월이었네. 그죠? 7월에 모델 3 이제 생산 시작해서 자, 2018년 봄이 되니까 이제 배터리가 이제 생산량이 맞춰지는 거죠. 주당 5,000대 어느 정도 맞춰지니까 이제 차량 완제품 공장인 프리몬트 자동차 조립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이제 4월 초인데 4월 초에 가보니까 모델 3를 주당 2,000대 생산하는 거죠. 목표는 뭡니까? 자기가 6월 말까지 자기가 이제 당당하게 얘기했던 게 주당 5,000대에서 자기도 수익 구조를 바꾸겠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현실이 이제 4월 초면 6월 말까지 한 3달 남았는데 주당 2,000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악마 모드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주당 5,000대 해야 되고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서지 발동합니다. 여기서 또 강행군을 시작합니다. 자, 2018년도 이때는 테슬라의 역사상 가장 많은 공매도가 달라붙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주당 5,000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는 이 공매도에 대해서 격분했습니다. 그는 공매자들은 단순한 회의론자가 아니고 그들은 사업체의 목에 들러붙은 이제 거머리다. 근데 공매도가 얼마나 치밀하냐면 그들은 회사 내부 소식통에서 최신 생산량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리고 공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수치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 지상군 공군까지 투입해가지고 이 생산량이 실제로 얼마인지 주당 5,000대 해야 이제 수익 구조로 바뀌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2,000대 하고 있으니까 공매도도 이제 결정을 하겠죠.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량으로 더 때리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테슬라를 과소평가한 원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가 이제 불가능하다 하고 공매도 이 테슬라 주식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막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상방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반대로 투자하는 공매도 사람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돈을 써서 더 디테일한 정보를 수집하거든요. 테슬라 투자로 돈 번 사람은 사실 공매도보다 공부 안 했어요. 운이 좋아서 전 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당 2,000대 나오는 공장을 주당 5,000대까지 어떻게 일하는지 추가로 살펴볼게요. 근데 공장이 처음에 이제 자동화 설계로 돼 있었어요. 근데 자동화 설계로 돼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자동화 장비가 멈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몬트 공장을 돌면서 불필요한 기계들, 자동화 설비를 다 제거하게 했습니다. 제거하게 하니까 이제 직원들 반발도 있었죠. 자기 편하게 일하던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니까. 근데 수작업보다도 더 느리면 제거를 하는 게 맞죠. 생산량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2018년 5월이 되니까 모델 3를 아까 주당 2,000대였는데 여기는 주당 한 3,500대까지 생산하게 이르렀고요. 그때 이제 공매도들은 5,000대 안 되죠, 그죠? 공매도는 자기들이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온라인에서 모두 이제 테슬라는 망했다고 하면서 비웃고 공매도를 더 많은 물량을 투입을 했습니다.
자, 천막으로 만든 공장은 공군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되게 전투기 개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몬트 지역 법규를 보니까 임시 차량 수리 시설이라는 조항이 있었고요. 소규모 주유소나 타이어, 머플러를 교체할 때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의 최대 크기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받고 거대한 텐트를 치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벌금 내더라도 여기 주차장에 텐트 쳐가지고 생산 라인 깔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직원들은 공장 뒤편에 주차장에 이제 잔해를 치우고 이제 텐트를 설치하게 된 거죠, 그죠? 조립 라인을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2주 만에 임시 조립 라인을 수용할 수 있는 1000피트 폭 150 길이 1000피트 폭 150피트의 천막 시설이 완공되었고요. 각 스테이션에는 로봇 대신 자동화 로봇 대신 사람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주차장에 천막 쳐서 생산하자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떠올린 지 3주 만에 6월 16일 날에 최종 조립 라인에서 모델 3 세단이 굴러나오기 시작했는 거죠. 자, 그리고 7월이 되었습니다. 7월 1일 일요일 오전 1시에 5,000번째라고 적힌 종이를 다 모델 3가 공장에 출고된 거죠. 그래서 주당 5,000대를 드디어 이제 7월에 해냈습니다. 그죠?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 3를 보면 2017년 7월에 모델 3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그때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2018년 7월에 딱 1년 만에 주당 5,000대를 달성을 한 거예요. 그죠? 주당 5,000대 딱 딜리버리 이벤트하고 1년 만에 주당 5,000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이버 트럭은 1년에서 1년 6개월 그랬는데 모델 3에서 한번 경험이 있었으면 여기서 1년 만에 했는데 여기는 왜 1년 6개월까지 잡았을까요? 자, 일론 머스크의 스타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후에 트위터가 이제 3차에 걸쳐서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그죠? 정리해고가 맞나요? 그냥 직원들 막 잘랐죠. 그죠? 막 잘라서 첫 번째 한번 자르고 이제 한 30명도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 한 30명 데려와가지고 자기 사촌 동생들하고 데려와가지고 코드 리뷰해서 이제 코드 검사해서 코드가 작성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1차로 잘랐고, 두 번째 자를 때는 이거는 진짜 이게 두 번째 자를 때는 이 사람들이 사상도 봤어요. 어디 여러 사이트에 댓글 쓰고 이런 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거 색출하다가 이건 좀 나중에 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렇습니다. 이러지 말고 희망퇴직을 받자. 그래서 비행기에서 새벽 4시에 글을 쓰죠. 그죠? 트위터 이점력을 구축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드코어 자세로 고강도로 장시간 일해야 된다. 이러면서 직원들에게 씁니다. 글을 씁니다. 새로운 트위터 일원이 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 예를 클릭해 주세요. 내일 오후 5시까지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코어하게 고강도로 장시간 일할 사람은 예스를 누르고, 그게 아닐 사람은 노를 눌러서 이제 3개월치 급여 받고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예상하기로는 반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예스라고 선택할 사람이. 그러나 놀랍게도 전체 직원의 69%가 이제 예스라고 눌러서 사람들 놀라게 했죠. 그죠? 미국이라고 편하게 일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열정적으로 일해서 이 회사를 진짜 레벨업 시켜보겠다 이런 직원도 많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만 했냐? 그 다음에 정리해고를 또 했습니다. 또 해서 이제 결론을 보면 사태가 진정되고 나니 트위터 직원의 약 75%가 감원이 되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10월 27일 직원 수는 한 8,000명에 약간 못 미쳤는데 12월 중순 그 수는 2,000명이 조금 넘었다. 머스크는 트위터 기업 문화가
문화를 보면, 트위터는 기업 문화가 보면 이제 장인이 만든 무료 식사, 요가 스튜디오, 유급 안식 휴가, 뭐 심리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뭐 혜택이라든지 육성 문화가 있었는데, 반대로 해서 이 문화 자체를 바꿔서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모델 3는 딜리버리 출시 후 1년 만에 주당 5,000대 목표를 달성했고, 이제 사이버 트럭은 1년에서 1년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이버 트럭은 세상에 없는 제품이에요. 그죠? 세상에 없는 제품인데 1년에서 1년 반, 모델 3도 1년이 걸렸는데 사이버 트럭 세상에 없는 제품을 현금으로 플러스로 만드는데 1년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은 지금까지 테슬라 문화로 봤을 때는 타당한 그런 기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앞서 봤던 트위터에서도 그랬고, 앞에 모델 3도 그랬고, 뭐 모델 3 네바다 공장, 프리몬트 공장에서도 그랬고, 스페이스X도 보면 그 근처에 이제 그 주택을 이렇게 여러 채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거든요, 밤새면서. 그래서 중요한 생산이 있을 때, 진짜 중요한 기업의 운명이 걸린 생산이 있을 때는 악마 모드로 변경해서 진짜 하드코어하게 이제 일을 합니다. 그간 일을 해왔고, 그걸 이번에 사이버 트럭에서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DNA는 바뀌지 않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살펴봤고, 뒤에 은퇴자산 포트 변경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